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좀 하다가 끊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주제는 저는 바이오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요런 좀 노하우 아닌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한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항상 얘기하는 거, 오늘은 뭐 보유 주주로서 거의 모든 뉴스, 블로그 영상 등을 보고 있으며, 항상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익 인증 요렇게 했었죠. 오늘 D&D 파마텍 상한가 가가지고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인증했던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지난번에 요거 하다가 끊겼는데, 까뮬루스 계약이 그날 펩트론하고 나왔잖아요. 펩트론하고 나왔는데, 제 생각은 이런 계약이 나왔을 때 좀 제대로 공부가 돼 있는 주주라면, 이거 계약이 나왔을 때 진짜 이게 패닉은 올 수 있죠. 패닉은 올 수 있는데 아주 큰 패닉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딱 이거 계약 보자마자 그냥 든 생각이, 쟤네는 왜 까밀루스랑 계약했지? 펩트론이랑도 무조건 계약이 나올 텐데 왜, 이거는 계약이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정사실인데 왜 중복으로 계약을 했을까? 그냥 딱 이 생각만 들었거든요. 왜 중복으로 계약을 했을까? 저는 제대로 공부가 된 주주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투심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알고 있지만 조금 장이 진정된 상태에서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좀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산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까물루스랑 계약이 나왔으니까 펩트론이랑 계약이 안 나올 거다 생각하는 거는 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진짜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날 딱 이렇게 계약이 나왔을 때 사실 이 까밀루스 대군이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데, 진짜 라틴 카페님 혼자 이 다리 이 좁은 데서 이 엄청난 대군을 진짜 물리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날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막 바빠가지고 좀 패닉은 아니고 그냥 좀 짜증만 났고, 짜증이 약간 났고, 사실 좀 페트론 몰빵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페트론하고 D&D 파마텍 거의 비중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히려 좋아. 이렇게 도 약간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신의 타이밍이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펩트론이 약간 빠지고 D&D 파마텍이 또 그 이상 결과가 나오는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오늘 잘 나왔죠.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공부가 사실 좀 깊게 돼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날 라틴 카페님하고 비글비글님하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공부가 된 주주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끔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그냥 이분들도 왜 계약을 카밀루스랑 했지? 또 했지? 펩트론이랑 무조건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바이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이게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분도 내가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학습한 모든 문제 해결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이거를 풀기만 하면 돼요. 풀기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명료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바이오가 저는 약간 좀 수학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좀 그래도 수학 잘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조금 답이 있는 뭐 그런 분야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법을 통찰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답이 탁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런 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 요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뭐 삶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요 부분이 저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두 개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무의식의 부분을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운동이나 독서, 명상 이런 것들로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의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굳건하게, 뭐 비가 내리거나 뭐 배가 여기서 와서 때려 박거나 뭐 그랬을 때도 뒤집어지거나 뭐 약간은 흠집은 날 수 있어도 이렇게 뒤집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을 좀 키우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투자든 삶에 있어서든.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뭐 요거는 남의 말만 듣거나 남의 말 듣고 투자하고 자기가 공부가 잘 안 돼 있고, 이제 그러면 뭐 까밀루스 계약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너무나 요게 얕기 때문에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패닉이 오고 이거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이 저는 투자의 본질 아닌가, 뭐 그렇게 뭐 다른 종목들은 다른 분야들은 모르겠고 바이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요거 이제 제가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안성재 셰프인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뭐 요즘 텔레그램만 봐도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거화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정말 마음속이나 이게 무의식이나 뭐 지식적으로나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나만의 것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웠을 때 여기 딱 그 안쪽에 빙산으로 치면 요 밑에 부분, 요게 이제 마음에 딱 들어와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 잔머리만 요 부분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쉽게 흔들리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거죠. 저는 일단 요거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 제가 공부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 사실 이게 뭐 노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썼던 거는, 요게 이제 저희 집 뭐 첫째 둘째 다 책상이 있는데 독서실 책상이죠. 저도 여기서 보통 책을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많이 하거든요. 집중이 잘 돼가지고 진짜 시험 공부하듯이 하거든요. 이렇게 탭 하나 올리고 이제 좀 좋은 영상들, 배울 게 많은 것들은, 혹은 처음 용어를 익혀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쓰면서 봐요. 계속 이렇게 쓰면서 보고, 여기는 이제 제가 한미 거 좀 용어들이 익숙지 않으니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막 이렇게 쓰면서 공부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노트 같은 거를 하나 사서, 잘 모르는 분야 있잖아요. 요즘 저한테 뭐 보로노이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는 건데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제가 그때 그 이슬기 대표님 영상 10번 넘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용어나 이런 것들에 1차적으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했고, 작년에 막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보통 알테오젠으로 집중 투자를 했던 기간인데, 막 11월 혹은 그 작년에 언제였지? 4월인가 5월에 그 블락딜 나오고 한 또 30% 떨어졌을 때 한 두세 달 구간이 있었거든요. 뭐 요럴 때 제가 정리했던 그 노트 같은 것들 보면서 좀 멘탈을 다졌거든요. 더 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는 요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진짜 시험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뭐 시험 공부는 기본이고 그냥 진짜 죽기 살기로 해요. 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요즘은 챗GPT 되게 많이 활용하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D01 이런 거 그냥 영상에서 보고 챗GPT로 한번 돌려보고 거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가지를 쳐 나가고. 그래서 요즘은 너무 공부하기가 좋은 세상이라서 AI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한 부분만 있어도 요 부분으로 검색을 하면 뼈대를 먼저 딱 다 잡아주고, 이거 됐으면 또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잎들을 또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많이 써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든 제 생각에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직장 가지고 혹은 아들이나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보다는 이 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깊고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남의 도움은 좀 받더라도. 그리고 AI 쓰면서 AI랑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투자자들도 저는 AI를 잘 쓰는 사람과 잘 쓰지 못하는 사람, 이게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에는 알테오젠으로 좀 집중 투자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올 초부터 펩트론하고 D&D 파마텍으로 좀 비중을 좀 많이 옮겨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때는 사실 다른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펩트론은 제가 이거 좀 블로그에 있는 글들 보니까 한 22개? 2월 초부터 했더라고요. 그러고 이 D&D 파마텍은 31개 정도 썼고, 그래서 펩트론도 사실 다른 분들 도움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중간부터는 정보 제공자 혹은 뭐 스스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D&D 파마텍은 그래도 많이 다루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되게 초반부터 많이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안성재 셰프 말고 요즘 또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너무 영상이 재밌기도 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노희영 분인데 그 유튜브에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큰 손이시더라고요. 거의 일 중독자였고 지금도 일 중독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폰트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발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다 다른 연두색인데 이분이 이제 브랜딩 뭐 비비고도 만드시고 마케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눈에는 이 초록색이 이렇게 다 단계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초록의 쓰임이 다 다르고 어느 분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쓰이는 그런 초록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보고 저는 이제 투자도 생각이 났는데,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걸 만약에 뭐 구별을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초록색을 몇 개야? 한 10개 정도를 다 구별할 수 있으면, 회사를 그렇게 소속들이 알고 있으면 그 회사 대표님의 말이라든지
혹은 회사에서 나오는 공지라든지 뭐 주총에 가서 뭐 대표든 직원들의 말이라든지 뭐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뉘앙스를 다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 색깔로 좀 말을 했는데 이런 뉘앙스인데 이런 색으로 얘기를 했네, 혹은 저 말은 또 이런 색깔로 얘기를 했네. 그러면서 이게 좀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 D&D 파마텍도 그랬고 펩트론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촘촘한 기준들이 있어요. 촘촘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여러 개 잡아놓고 회사에서 나오는 정보들이나 뭐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분 보시면 그냥 다 초록색이죠. 모르겠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요즘 뭐 주식 안 가지고 있으면서 분석하시는 분들 뭐 여러 명 있더라고요. 여러 명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깊게 팔 수가 없고 이 초록색 구별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거 그냥 초록 연두밖에 없어. 초록 연두밖에 없는데 이거 구별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말 듣고 투자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진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꼭 기준을 세우시고, 이건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진짜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식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 주주님들은 제 생각에는 다 동감할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뭐 카톡방에도 들어가 있고 막 텔레방에서도 공유를 하고 텔레방에서도 공유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보들을 되게 빨리 얻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이거를 모르고 있네?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초록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막 이 초록의 색깔을 여러 단계로 구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만큼을 알고 있다면 사실 이 정도의 글을 평가를 하려면 뭐 최우일 대표님이나 뭐 연구진들처럼 이 정도 막 지식이 있어야지 저는 이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도 안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이 정도 되는 생각으로, 야, 그거 초록색 다 구별할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초록색 그냥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뭐 수익을 막 수억 수십억 내신 분들을 평가절하한다는 게 저는 사실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블로그에 글을 막 뭐 특히 라틴 카페님 엄청 자세하게 이만큼 써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썼으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쓱 스크롤 내리면서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진짜 만약에 이 정도의 글을 쓰면, 블로그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진짜 이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크로스 체킹하고 하고 해서 압축해서 요만큼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스크롤을 슥슥슥슥 내려서 보면 사실 요만큼밖에 일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GPT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꼭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엄청 진짜 큰 손이고 일중독이고 큰 물에서 노신 분이라서 뭐 브랜드 만든 게 되게 많은데 M과자 브랜드가 이게 마케도거든요. 이것도 뭐 첫 해 600억으로 달성하고 뭐 그 비비고 만두도 이제 만들고 막 그렇게 한 인생의 큰 자부심을 느꼈던 분인데, 근데 이제 사실 주식으로 애국하자 이거를 제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저도 작년에 알테오젠이나 뭐 펩트론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D&D 파마텍도 뭐 제가 도움을 좀 드리기도 했고 도움도 많이 물론 받았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낮은 시총에 사서 낮은 시총에 우리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개미들이 스마트한 개미가 돼가지고 사가지고 알테오젠 뭐 7조 10조 할 때 사서 20조 30조 할 때 외국인한테 넘기자는 거죠. 외국인한테 넘기면 이것만은 사실 애국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600억 달성하고 1000억 2000억 달성한 게 엄청 커 보일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펩트론이 2조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조였죠. 이게 이제 4조 5조까지 갔었죠. 개미들이 돈을 벌어서 밑에서 사가지고 10조 넘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팔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사실 저는 다는 아니겠지만 몇 천억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몇 천억 수익이 뭐 또 내수에 쓰이겠죠. 뭐 저만 해도 뭐 세탁기도 좀 바꿀까 하고, 뭐 건조기도 바꿀까 하고 컴퓨터도 뭐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 작년에 검색왕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뭐 올해 라틴 카페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그 사회적인 베네핏은 아니지 이득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국적으로 보면 주식으로 진짜 애국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진짜 돈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요런 것들 바이오 종목들 잘 분석해가지고 밑에서 개미들 사가지고 위에서 외국인한테 물량 넘겨주고 이것만큼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거창하지만. 예. 그래서 질문을 뭐 몇 개 주셨었는데 라이브 할 때 바이오만 하시나요? 예, 뭐 거의 지금은 바이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개 정말 했었는데 바이오가 그냥 해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예. 뭐 약간 소질이 있나? 요즘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요즘같이 사실 저는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블로그에서 너무 양질의 글을 많이 써주세요. 양질의 글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 많이 하는데, 보시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 좀 똑똑해 보이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런 거 꼭 한번 파보셔야 돼요. 독서실 책상,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 독서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몇 시간 들여가지고 저 사람 분명히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이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계속 저 종목을 커버를 하지? 뭐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게 사고의 약간 전환? 뭐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해서 종목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엄청 커버를 많이 어렵게 하시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근데 뭐 물론 그거를 보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서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너 지금 좋게 보는 종목은 뭔데? 그러면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며칠 됐거든요. 6월 12일인가?
그래서 종가 기준은 이렇고, 지금도 뭐 이 계좌는 안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펩트론, ABL 바이오는 이건 사실 공부가 안 돼가지고 한 주밖에 없고요. 보론노이 조금 가지고 있고 사고 있고, D&D 파마텍,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그렇게 비중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큐렉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다른 계좌에 알테오젠들 있죠. 그러고 요거는 제가 얼마나 매매를 못하는지, 사팔을 못하는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 차트를 좀 따왔고, D&D 파마텍 보시면 이때 이제 메세라 상장하면서 공부가 좀 돼 있었는데 너무 오르니까 메세라 상장을 그때 되게 높은 가격에 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날라갈 줄 알고 이때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투자를 했죠. 평단이 6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4만원도 깨졌을 거예요. 4만원까지 한 30% 넘게 빠졌죠. 중간중간에 계속 조금씩 샀을 거고. 그런데 뭐 어쨌든 좋은 종목은 계속 커버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만 깨지지 않으면 뭐 이렇게 시세 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타이밍 매매, 손절 이런 거는 제가 못하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얼마나 제가 매수를 못했냐면, 이때는 그래도 좀 잘 샀는데 뭐 이때도 계속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블럭딜이 나오면서 요런 식으로 한 30% 조정 줬었는데 뭐 이때도 계속 조금씩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 좋고, 뭐 이때도 조금씩 샀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한방 크게 얻어 맞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도는 모르겠네. 아무튼 매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펩트론도 못했어요. 펩트론도 뭐 이때 저희 아버지도 막 사라고 해가지고 멘붕이었었는데, 이때 계약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알테오젠 뭐 그때 다이치 상교 계약이 약간 그런 식으로 IR 잡히면서 나와가지고 이때도 한 12만원 요때 샀었는데 바로 막 한 40% 까졌을걸요. 그래도 계속 사서 이 시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뭐 더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좋은 종목은 뭐 팔로우업만 잘 하면 매수 매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로노이 대표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주총회에 갔다 오신 후기들 보니까 되게 공감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 사진을 따왔는데, 서울경제신문 인터뷰하는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한 얘기인지 그 김현태 대표님이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이오만 공부를 해도 된다. 바이오만 공부해서,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만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해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국내 바이오 회사들의 체질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이해가 되면 투자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말씀처럼 바이오 제약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를 해도 엄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꼭 뭐 노트나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하고 이제 또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뭐 인연 맺으면 좋고, 그래서 이게 뭐 블로그 같은 거 하나 만드셔도 되고 노트에 하셔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투자를 잘하게 된다면 이 블로그에 잘하게 된다면이 아니라 성과가 만약에 나중에 생기면 블로그에 썼던 글이 그래도 이거는 수정할 수 없으니까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뭐 실제로 약간 되고 있는 것 같고,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썼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써보시면 나중에 발전하면
뭐 저희가 같이 팀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부 많이 한번 해보시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